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입니다. 자, 어저께 다들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에 대한 선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즉각적인 해제, 자, 이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금 원자력, 특히나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원전 정책주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실망스러운 지금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8%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썸네일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 혹은 이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또 올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매도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요.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하고 나갈 이유도 없고요. 네, 물론 너무나 대형 이슈로 너무나 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따른 원전주가 지금 줄 하락을 하고 있고, 에너빌리티는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겠죠. 워낙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원전주에 대한, 또는 원전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분할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뭐 줄줄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합병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 자, 오늘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 뭐 합병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상계엄이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겠죠.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해왔던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뭐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나서보도 그때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되던 간에, 탄핵이 되든 뭘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주를 더 이상 윤 대통령과 묶이지 않는 그런 섹터로서 앞으로 묶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혀 실체가 없는 종목도 아니고,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엄령이 뜨기 전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는 이렇게 좀 시간적인 틈을 두고 올라가는 이 상승은 항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여기 22만 5천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 번에 빨리 뚫어줘야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놀 텐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꽤 크게 두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조정 뒤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그 와중에 외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외인들의 비중이 높아졌고 개인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런 조정 뒤에 다시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오늘의 이 매도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사겠어요? 살 수가 없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선물 시장이나 지금 미국 MSCI 뭐 한국 지수나 여러 가지 다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윤 대통령 정책주로 묶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하락을 면치 못한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저는 계좌의 돈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게 이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통용되는 말이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20일 정도에 이게 상승 5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5파동이 완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되었고, 이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 타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세가
깨지면, 여기에 대한 저점이 깨지면 이건 추세는 좀 더 밑으로 강하게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 5파동이 끝나고 나서 조정이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은 이러한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는 거기에 대한 그 매수자들의 힘들이 저점 매수를 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계엄령을 누가 예상을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조정의 끝이 어디까지 올까를 대충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상된 가격이 너무나 빨리 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확률이 또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겐 적어도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도 타점, 우리가 분할로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 한 번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저점에서 매수를 잡을 타이밍이 또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 이걸 제가 근거를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납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세 파동째가 완성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습니다. 주가의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수에 대한 심리가 낮아졌단 말이죠. 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가는 높아졌는데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에선 무조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80%가 넘는다. 그래서 이런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했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눌림목 상승 시그널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계좌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체코 원전에다가 여러 가지 원전,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적 특성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우리에게 무조건 앞으로 저점이 더 이탈이 되면서 나온다 한들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서 한번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흐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잘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던 간에 우리가 적어도 몇 개월, 내년 지금 이제 12월이니까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에 대한 눌림목 구간은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내일 모레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눌림목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조정 구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어. 사실 오늘 이 꼴이 이 밑에 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분할적인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술적 반등에서 우리가 무조건 1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 함께 오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타점 시그널 지표까지 다 무료로 공유 드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010-2011-9671로 저렇게 두산이라고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실시간 장중에 대한 타점들, 이 고점 신호와 눌림목 신호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는 분명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윤 대통령이 이런 계엄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죠. 좀 슬픈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긴 하지만 또 우리 개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돈들, 우리 또 개개인들의 소중한 이 예치금 수익 구간, 혹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위기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윤 대통령의 품을 떠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악재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여기에 대한 섹터들은 앞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런 테마주들이 아마 계속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선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섹터들을 우리가 분명히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야 되고, 제가 이런 정보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뭐 더 좋은 정보 영상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이 드릴 테니까 보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만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날씨도 추워졌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